어려운 경제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읽어드립니다. 말로 풀고 썰로 재미 주는 토크왕. 시작합니다. 올해도 벌써 절반이 지나갔는데요. 네네. 상반기까지 국내 경제 상황은 어땠었나요? 상반기에 글로벌 경제가 꽤 좋았죠. 선진국이 일단 좋았고요. 미국이 재정 지출 많이 하면서 또 경제를 끌어올렸고 백신도 예상보다 빨리 보급됐잖아요. 팀장님 백신 맞으셨어요? 아직 안 맞았습니다. 저도 아직 못 맞았는데요. 백신을 맞으면서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글로벌 경기가 좋았고 국내 같은 경우는 수출 중심의 국가잖아요. 그래서 수출이 좋으니까 성장률도 좋았고 올해 아마 4% 경제 성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금융시장은 어땠어요? 금융시장이 결론적으로는 좋았어요. 주가 지수도 뭐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역사적 고점을 몇 번 경신을 했고. 네네. 가상자산도 좋았고 원자재도 좋았고 안 좋은 게 있었나요? 네, 그러니까 위험 자산은 전반적으로 네, 좋았어요. 맞아요. 이제 물론 뭐 비트코인 같은 거는 뭐 네. 엄청나게 올랐다가 지금 거의 또 반토막 됐는데, 네. 근데 뭐 비트코인은 사실 저희가 전통적인 의미의 투자 자산은 아니니까 네네. 약간 예외로 둬야 될 것 같고, 전통적인 위험 자산인 주식 쪽은 대부분 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네. 인플레이션 우려가 생기기 시작했죠. 미국에서는 뭐 테이퍼링 지금 얘기 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기준금리 인상 얘기 나고 있는데, 연구원님 생각에는 한은 이주열 총재가 하반기에 네네. 기준금리 인상을 할 거라고 보시나요? 그쵸. 원래는 사실 변이 바이러스 확산되기 전까지는 올해 2번 인상까지도 얘기가 나왔었고 계속 금리를 인상하고 싶어 해요. 사실 왜 인상을 해야 하냐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통화정책 목표가 물가 안정하고 금융 안정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고 있어서 이를 조금 억제할 필요가 있다 해서 금리를 인상하려는 거죠. 그러면 기준금리가 인상됐을 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2차례 기준금리 인상 정도는 선반영한 상황이라서 금리가 이미 상당 부분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시장 금리가 너무 많이 오를 가능성은 없고요. 이미 많이 올라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가 만기가 있잖아요. 만기가 좀 긴 금리, 10년 만기 국채 금리 이 정도가 이제 시장에선 중요해요. 이 10년 만기 장기 금리가 떨어지면은 성장주가 좋아요. 성장주가.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지금 성장주로 주로 구성되어 있는 나스닥이라던가 IT 주가들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이주열 총재님께서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나라 뭐 2년, 3년짜리 단기 금리는 확 올랐는데 장기 금리는 오히려 조금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면서 최근에 우리나라 반도체라든가 IT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10년 만기 금리가 하반기에 좀 더 하락할 수 있다면은 그러면 이제 IT를 중심으로 한 성장주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이라도. 만약에 계속 오른다면 만기가 긴 금리도 같이 오르게 돼요. 결국에는 이럴 때는 성장주가 아닌 가치주를 투자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동차라던가 의류주, 카지노주, 가치주들. 그럼 하반기에는 어디에 조금 더 비중을 둬야 한다는 말씀? 저는 사실은 IT를 중심으로 한 성장주를 좋게 봐요. 하반기에 장기 금리가 오르지 못할 거다라고 저는 또 생각을 올라도 많이 안 오르면 해요. 성장도가 그런 것도 좋다는 있고. 거죠. 예. 자, 그러면 기준금리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원자재 전망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원자재가 굉장히 핫했죠. 공급 현상, 인플레이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투기적 수요도 많았고 자금이 일단 상반기는 원자재다 하면서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원자재 투자를 좀 하세요? 저는 안 하는데 이제 자동차 보니까 기름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가는 좀 봐요. 유가 50% 올랐어요, 연초에. 많이 올랐더라고요. 유가는 아마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원유를 제일 많이 쓰는 부분이 항공이잖아요. 큰 지역이라면 그 안에서 많이 이동을 하지만 지금 국제 이동은 많이 안 하잖아요. 예. 이동이 되면서 항공도 괜찮을 것 같고, 항공이 괜찮을 것 같다고요? 아니요, 앞으로 단기가 말고 자동차. 그래서 원유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오를 가능성도 있지 예. 않을까요? 또 여름에는 또 미국이 자동차 많이 몰고 뭐 네. 여행 가는 드라이빙 시즌이라 하잖아요. 그게 있으니까 약간 원유 수요가 증가하겠죠. 금속도 많이 올랐어요. 엄청 올랐죠. 구리. 구리는 진짜 작년부터 많이 올랐잖아요. 예. 구리가 이 지금 친환경이 되게 중요한 화두잖아요. 친환경
산업에서 구리의 쓰임새가 많아요. 네, 맞아요. 저 들었어요.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좋게 보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이게 단기 이슈가 아니라고 구리 같은 경우는. 그러면 뭐 전기차, 자율주행차도 많이 들어가니까.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원자재 백미할 수 있는 금 어떻게 보시나요? 금 같은 경우는 달러로 계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반기는 달러 어떻게 보세요? 하반기는 네. 만약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미국의 테이퍼링이라던가 돈풀기를 점점 줄여나가는, 끝내나가는 그런 모습이 강하게 진행이 된다면 당연히 시중에 달러량이 줄어드는 거니까 달러 값이 오르겠죠. 근데 달러가 오르면 금 가격은 떨어질 텐데 근데 과연 달러 값이 그렇게 사람들의 많이 생각대로 오를까? 맞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게 네네. 이 시장의 다수의 생각대로 이 자산 가격이 가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달러도 오를 거라고 하지만 그렇게 많이 안 오를 수도 있고 금리도 마찬가지일 수도 그렇죠. 있죠. 사실 지금 이 기준으로 2주 전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금리는 계속 오를 거다. 이게 맞아요. 중론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또 지금 네네. 오히려 금리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너무 시장의 중론, 포털 사이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얘기를 절대 믿으시면 안 되고 그거 믿고 투자했다가는 골로 갑니다. 소신 있게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정확히 자기가 알고 투자해야죠. 알지 못하면 투자를 할 수 없나요? 그 예를 들어서 포털 사이트에 그 적어놓은 네. 그 사람이 나보다 모르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 말 믿고 투자했다가 내 소중한 돈을 날리면 안 되잖아요. 팀장님 말을 믿고 투자하는 지금. 네, 근데 저는 입이 무거워서 잘 안 가르쳐줘요. 네. 그런 말이 가르쳐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채권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례적으로 지금 최근에 금리가 많이 내려왔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수급 요인이 조금 크다고 보고 있어서 그러한 조금 오버슈팅은 조금 해소가 되면서 조금 오를 거라고 보고 있긴 한데 그 시점이 한 9월 정도 되면 테이퍼링 논의도 구체화되고 그리고 또 미국 국채 발행도 이제 정상적으로 많이 되고 하면서 금리가 조금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많이 오를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진 않아요. 옛날에는 테이퍼링 한다고 하면 금리가 엄청 많이 뛰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테이퍼링이라는 단어를 일반 사람들도 많이 들어보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공포감 이런 게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금리가 그렇게 많이 오를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너무 하락한 정도에서 조금 올라오는 수준 그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채권 투자하기 좋냐라고 말씀하시면 많이 배분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좀 포트에서 안정적으로 가져갈 정도로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주식은 어떻게 보세요? 하반기. 주식이 변동성이 크고 위험 자산이죠. 그래서 시장이 안 좋고 불안할 때는 저는 아예 그냥 주식을 안 하는 게 저는 최고의 전략인 것 같아요. 안 할 때는 아싸리 안 할 수 있는 과감함도 좀 필요하고 대신에 그건 반대로 주식을 해야 할 때는 또 과감하게 풀리 인베스트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좀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은 풀리 인베스트의 시기라고 정말요? 생각해요. 용기를 가져야 하는 네. 시점인가요? 사실은 작년부터 계속 그래왔죠. 주가 상승을 막을 만한 요인이 지금 별로 없어요. 방금 말씀하신 미국의 테이퍼링 그거는 주가를 막는 요인은 아니에요. 그만큼 경제가 지금 좋아졌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경제가 충분히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자생적으로 경제가 돌아갈 수 있으니까 굳이 정부가 아니면 중앙은행이 큰 돈을 줄 필요 없겠다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거는 주식시장이 오히려 좋은 거고요. 지금 제가 볼 때 가장 거의 유일한 부정적인 요인은 단지 주가가 한 1년 이상 너무 올랐다는 건데 근데 이런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이외에 나머지 주가 상승을 막을 만한 요인이 없기 때문에 약간 주가가 비싸다는 이 두려움을 무시하고 풀리 인베스트를 할 수 있는 용기 이런 용기를 낸 대가가 바로 수익이라는 과실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까지는 적어도 한 내년 한 초반까지는 위험 자산에 용기를 내도 나쁘지 않을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투자 준비 차원에서 하반기 가장 관심 있게 봐야 할 투자 업종을 말씀해 주세요. 코로나가 다시 변이식으로 창궐할지 아니면 완전히 없어질지 아직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코로나 피해주, 영화관, 여행업체, 항공 그리고 이제 마스크 벗으면 화장해야겠죠. 그동안 치아 고르지 않은 사람들 막 이걸로 쓰고 다니기 좋았는데 벗으면은 뭐 해야겠어요? 치과 가요? 그렇죠. 고르게 해야죠. 임플란트. 이 코로나 때문에 피해본 요 코로나 피해주 요거를 일부 좀 투자를 해놓고 그런데 코로나가 또 창궐할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아무래도 이제 언택트 쪽이 좋겠죠. 이걸 바벨 전략이라고 이제 우리는 표현하는데 코로나 피해주와 코로나가 이어질 경우 수혜를 보는 이 언택트 비율 조정을 잘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뭐 답이 뭐 이래 이럴 수 있겠지만 뭐 명확하게 100% 이거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사기꾼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그 사람이 이걸 다 알면 그 사람은 워렌 버핏만큼의 부자가 돼 있겠죠. 확률 게임이에요. 코로나가 올해 안에 다 끝날지 더 센 게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병이 있을 경우 수혜를 보는 언택트 주식, 그리고 질병이 완전히 사라질 경우 막 돈을 벌 코로나 피해주들,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가져가는 게 그나마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저는 그러면 가치주를 많이 갖고 있어서 성장주를 좀 담아야겠네요. 그러니까 성장주라고 말하면 좀 막연한데 사실 우리가 4차 산업이라 표현하잖아요. 기술주들, 그러니까요. 기술주는 사실 저는 코로나랑 관계없이 무조건 저는 들고 가 있는 상태예요. 너무 비싸서 사지도 못하고. 그리고 뭐 반도체 쪽도 저는 반도체라면 사람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얘기하는데 관련된 주식 되게 많거든요. 알짜배기들.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테니까 반도체에 대한 투자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펀드를 투자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식을 모르면 펀드를 해야죠. 아, 그렇죠. 요즘에는 좀 펀드 종류도 많아서 알아서 투자 뭐 이런 펀드도 있고 그런 건 수익률이 꽤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이렇게 주식에 대해서 말하기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좀 그렇긴 한데 종목 고르는 건 어려워요. 그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펀드 같은 이제 간접 투자 있는 거니까 그런 것도 적극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하반기 투자 전망 어떠셨나요?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번에도 좋은 정보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토커는 매달 4주차 수요일에 만나보실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